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파 오메가입니다. 오늘 제가 일어났는데 몸살 기운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주말 사이에 몸살 기운이 어떻게 좀 될지 모르겠지만 빨리 좀 났으면 하는 바람으로 영상을 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CNBC 프로 관련된 기사를 쭉 보내드리고 있는데, 일단 제가 요 영상들을 요런 영상을 왜 가지고 오냐면요. 일단 여기서 제가 보내드리는 그런 영상에서 좀 투자 아이디어, 투자 기회를 좀 잡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그런 것들과 관련된 기사들만 좀 추려서 좀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부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한번 볼게요. 자, JP 모건이 탑 클린 에너지 픽을 했습니다. 내년에 2023년도에 가장 좋을 것 같은 클린 에너지 관련주가 뭐가 있을까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자, 보시면 JP 모건이 일단 2023년이 굉장히 클린 에너지 회사들에게 중요한 한 해가 될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중에 몇 개가 굉장히 좀 눈에 띌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2022년도에 뭐 공급망도 제약도 있었고 코로나 관련해가지고 굉장히 이런 클린 에너지 회사들이 주가가 힘을 못 썼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2023년도 되면서 약간 조금 이제 이런 역풍들이 완화가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이렇게 금리를 올리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잠재적으로 이런 경기 침체가 올 수도 있겠지만 2023년도에 어쩌면 약간 지금보다는 상황이 좋아질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주식을 선정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 이제 그 애널리스트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이렇게 거시적인 환경이 굉장히 좋지 못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쏟아부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좀 딜레이, 클린 에너지에 관련된 그런 것들이 좀 지연이 됐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우리는 여전히 내년에 굉장히 큰 성장을 할 것으로 우리는 기대를 하고 있고, 내년이 뭐 변환점, 전환점이 될 것이다 라고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 JP 모건 애널리스트가. 그러면서 특히 이제 하이드로겐, 수소 쪽과 그 다음에 전기 충전 시설 관련된 그런 기업이 굉장히 좀 주목을 받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애널리스트가 뭐로 탑픽을 했냐? 자, 보시면 플러그 파워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플러그 파워 얘기를 하고 있고, 두 번째가 차지 포인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두 회사가 현재 지금 굉장히 마진 익스펜션, 그러니까 수익률을 좀 확대를 하고, 그리고 좀 have sufficient cash, 그러니까 현금 보유량도 좀 충분하고, 그리고 다른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 그런 현금도 좀 충분하다, 유동성도 좀 풍부하다라고 이제 이 사람이 얘기를 하면서 이 두 가지 기업을 이제 픽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티커는 플러그, 그 다음에 PLUG, CHPT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플러그 파워를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게 지금 이제 리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요즘 제가 플러그 파워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 플러그 파워를 볼 때 긍정적인 이 촉매제 역할을 할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지금 플러그 파워가 그린 하이드로겐, 이게 초록색 그린 수소와 그 다음에 일렉트로라이저, 그러니까 전해조 관련된 이런 세그멘트에서 굉장히 매출이 많이 나오고 있고, 계약 건수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 요거를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러면서 지금 이 회사가 계속해서 혁신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글로벌 파트너십과 계속 그런 사업을 만들어내가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필요한 회사들을 인수를 해가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일단 2026년도에 매출과 마진을 일단 가이던스를 주었는데, 이 JP 모건에서요. 그래서 매출은 5빌리언 달러, 그리고 가이던스 마진은 17%에 달한다라고 여기서 이제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애널리스트가 얘기한 게 아니네요. 회사 측에서 이렇게 가이던스를 주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EV 차징, 그러니까 이 전기차 충전소 관련돼서는 차지 포인트가 굉장히 좀 수혜를 받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이 차지 포인트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이제 공급할 뿐만 아니라 전 미국과 유럽 35만 개의 그런 충전 시설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좀 강점으로 작용을 할 것 같다. 그래서 앞으로 플러그 파워와 차지 포인트가 조금 뭐랄까요, 주가의 상승이 좀 기대된다. 2023년도 들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참고만 하십시오. 자, 다음 기사가 나왔습니다. 자, 홈 플리핑 프로피트 드롭입니다. 그러니까 이 홈 플리퍼가 뭐죠? 오픈도어가 하고 있는 거죠. 집을 사서 수리를 해가지고 조금 더 비싸게 파는 거죠. 비싸게 파는 겁니다. 이걸 이제 홈 플리핑이라고 하는데, 여기에를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 그런 그 회사들의 프로핏, 이익이 줄어들고 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키포인트를 좀 보면요. 이 홈 플리핑에 관련된 그
이익이 굉장히 빠르게 떨어짐으로 해가지고 투자자들이 여기서 빠르게 빠져나가고 있다. 그러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예를 들어서 오픈도어의 주가가 굉장히 지금 최저가를 지금 기록을 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3분기에 지금 그로스 플리핑 프로핏이 18.4%로 떨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집을 사서 되파는 거에 대한 수익이 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3분기에 집 총 그렇게 거래된 것 중에 한 7.5%가 홈플리핑이었다. 그런데 원래는 총 100% 중에 한 8.2%를 집을 사서 되파는 그런 걸 좀 비중이 있었는데 점점 그거에 대한 비중이 줄어들고 있더라. 이 말은 뭐냐면 많은 이제 많은 회사들이나 많은 업체들이 집을 사서 되파는 그런 것들을 이제 하지 않고 있다라고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지금 굉장히 분위기가 좋지 않은데 일단 디맨드 프롬 바이어, 그러니까 집을 사려고 하는 사람들의 수요가 굉장히 약해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프라이스가 그래서 트렌딩 다운한대요. 뭐가 트렌딩 다운하죠? 그러니까 집 가격이 지금 계속 내려가고 있다라는 걸 얘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금리는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쪽 시장이 안 좋을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결과적으로는 2023년도에도 아마 조금 지금과 같이 여기 이쪽 시장의 그 분위기가 안 좋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한번 비교를 좀 해봤는데, 자, S&P 500과 오픈도어, 그 다음에 오펄패드, 진로우의 이런 주가 흐름을 좀 비교를 좀 했습니다. 그랬더니 S&P 500보다도 굉장히 낮은 수준의 수익률,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더라. 근데 이런 흐름들이 어쩌면 2023년도에도 더 지속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쪽 그런 그 플리퍼, 그러니까 오픈도어라든가 이런 쪽에 주식을 매수하거나 매도하실 때는 조금 생각을 좀 많이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하나 더 할게요. 자, 10개의 주식을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왜냐면이 아니죠. 중국에서 지금 제로 코로나를 이제 안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죠. 좀 약간 제재를 좀 완화하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10개의 종목을 일단은, 그런 발표를 했다. 이거 제프리에서 한 거예요. 제프리에서 했고,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중국발 이슈가 굉장히 많지만 중국의 이런 제로 코로나 이거를 폐지를 하는 것은 이 시장을 지지할 수 있게 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명백한 요소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지금 제로 코로나를 이제 폐지를 하고 났을 때 장기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게 대표적으로 항공사와 카지노 오퍼레이터다.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프리에서. 그래서 보시면 일단은 첫 번째로 일단 1위가 뭐냐면 라스베가스 샌즈, 그 다음에 퀄컴, 그 다음에 웨인 리조트가 있습니다. 일단은 제가 여기서는 이 라스베가스 샌드와 웨인 리조트를 말씀을 좀 드릴 겁니다. 이거 보실게요. 자, 그래서 이 10가지 종목 중에 호텔이 가장 지금 중국에 노출이 많이 되어 있는 기업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 기업이 라스베가스 샌즈와 웨인 리조트를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이 두 가지 회사가 중국에 대한 노출 혹은 중국에 대한 비중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앞으로 중국이 제로 코로나를 폐지하게 되면 이 두 가지 회사들의 수익, 매출이 많이 늘어날 수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 화면 혹시 캡처하실 분들은 지금 캡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제프리에서 발췌를 한 내용입니다. 넘어가 볼게요. 자, 그래서 이 지금 두 가지 회사가 굉장히 중국에서 나오는 뉴스와 연동이 되어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11월 말에 이제 중국이 약간 그런 호텔 같은 거 운영하게 해주겠다, 한시적으로 이제 허가해주겠다, 마카오에 그런 뉴스가 나오자마자 이 중국발 뉴스와 함께 굉장히 연동이 잘 돼가지고 쭉 올라갔다는 거죠. 라스베가스 샌즈와 웨인 리조트와 S&P 500을 이제 비교를 해봤는데 일단은 방금 우리가 그 홈플리퍼, 오픈도어라던가 진로우, 오플패드랑 비교했던 거랑 굉장히 많이 다르죠. 걔네들은 막 이쪽에 와 있었는데 일단 요 회사들 라스베가스 샌즈와 웨인 리조트는 S&P 대비해서 굉장히 아웃퍼폼하고 있더라. 실적이 상대적으로 훌륭하더라. 그런데 이게 중국발 그 폐쇄 그거를 이제 우리가 안 하게 된다면 또 수혜를 더 많이 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로블록스 관련된 기사를 짧게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로블록스가 주가가 16%가 빠졌다고 합니다. 이거 왜 그러냐라고 봤을 때, 자, 일단 목요일날 주가가 16%가 빠졌습니다라고 얘기하면서 월스트리트에서도 그것과 관련된 좀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얘네들 얘기를 들어봤더니, 월스트리트 얘기를 들어봤더니 이 로블록스가 가장 주가가 많이 빠지게 한 이유가 뭐냐면 바로 그 달러가 강세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로블록스가 피해를 받았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적을 봤더니 지금 부킹, 그러니까 부킹이 지금 작년보다는 올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222에서 225로 지금 뭐랄까, 그게 아니고 매출이랄까, 그러니까 부킹이 222밀리언에서 225밀리언 달러 정도 될 것 같은데, 일단 여기서 중요한 게 성장률이 5%에서 4%로 꺾였다. 그런데 이 성장률이 꺾인 게 바로 달러가 강세이기 때문에 뭐 유럽이라던가 이런 브리티시 영국에서 이 환차손 때문에 이 로블록스의 약간 매출이 안 좋은 영향을 받았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로블록스를 사용하는 그런 유저들의 데일리 부킹, 그러니까 하루에 들어와서 돈을 쓴 그 금액을 봤더니 원래는 이제 이번에 봤더니 3.92에서 3.97달러 사이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돈을 쓰는 게 이제 작년에 7%에서 5%로 줄어들었다. 이거는 달러가 올라가서 그렇다. 달러 쓰기가 부담스러운 거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목요일날 이제 16%가 빠졌는데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17.4밀리언 그러니까 1,700만 주에서 3,900만 주의 주식 거래량이 있었는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주식을 던지고 빠져나갔다라고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거래량이 줄면서 주가가 빠지면 굉장히 좋은 신호죠. 왜냐하면 이 주식을 더 이상 이제 버리고 갈 사람이 없다라는 신호인데 지금 이렇게 주식 가격이 내려가는 와중에 거래량이 터진다는 것은 앞으로 더 주식이 내려갈 여지가 있다라고 통상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로블록스가 일단 달러 강세 때문에 좀 안 좋은 영향을 받았다라는 게 바로 요점입니다. 자, 오늘 뉴스는 요 정도로 하고요. 요 관련된 기업들 해서 궁금하시거나 그런 게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고 뭐 첨언하실 게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즐거운 오후 되시고요. 또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